안녕하십니까. 보험의 모든 것 올데이 이슈 전문 강사 백승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보험의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인식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요. 보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면서 참 보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에 저 스스로도 되게 놀랐는데요. 전부 다를 짚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의 보험은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라든가 영세한 상인이라든가 농민 등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보험이 시작되었고, 그런 근거들은 인류의 진화와 함께, 인류의 발전과 함께 계속적으로 보험이 진화해 왔습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강경파, 그 다음에 온건파, 중도파로 나눌 수 있고요. 은행과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원금 손실의 경험을 해봤거나 내가 가진 보장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만이라도 불신이 많겠죠. 그런 분들을 강경파라고 하고요. 전체 비율이 무려 50%에 이릅니다. 두 번째가 중도파입니다. 이분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아깝지만 그래도 보험은 만약에 대비해서 내가 들어둔 거니까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로 전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온건파입니다. 이분들은 보험의 혜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죠. 보험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 보험을 굉장히 맹신하시고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은 20%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세 가지 견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보험 강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8위의 정도 되는 보험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보험이 변화되어 왔다는 거죠. 즉 위험 관리를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으로부터 재무 설계, 그 다음에 생애 재무 전략, 기본적인 재테크 등 소비자의 니드에 맞게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보험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의 역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을 문헌상으로 기록을 찾으면서 언제 보험이란 개념이 있었을까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고대 바빌론 시대 기원전 175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농민들 그리고 일반 상인들, 그 다음에 해상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태풍이라든가 가뭄을 통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 해에 흉년이 된다면 농민들은 내가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인들은 내가 물건을 운반할 때 해적이나 도적을 만나서 물건을 강탈당했다면 신에게 거짓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맹세를 하게 됐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적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내가 운반하고자 하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면 그들이 빌린 원금, 이자에 대한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참 후긴 하지만 로마 시대 때, 기원전 130년경에 로마 시대 땐 전쟁에 잡혀온 포로, 그리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면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17개 조항의
보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조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보험약관의 시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고대시대 때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보험이 됐다면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중세 때는 아시다시피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되죠. 그러면서 해상보험이 태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해상보험이 어떤 기관, 단체에서 주도를 했던 게 아니라 커피하우스, 지금으로 보면 커피숍이죠. 커피숍에서부터 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커피하우스는 경제, 문화, 그 다음에 해상적인 무역, 여러 가지 어떤 뭐 스캔들,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이 커피하우스였고요. 그 커피하우스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었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79명이 모여서 로이드 협회라는 해상보험 전문 보험회사를 만들어내고, 그 로이드 보험회사는 지금까지도 존재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지급됐던 보험금이 총 5조 2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화폐 가치상으로 전환했을 때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건이 바로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침몰 사건으로 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총 그 당시 금액으로 140만 파운드였고요.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1,4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통해서 그 전까지 왕실이 주도하던 그런 회상보험이 로이드 보험회사가 그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상보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해상보험 다음으로 태동을 하고 크게 번성하는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시죠? 그 예언서 중에 대화재, 그러니까 6이 최대로 겹치는 해에 큰 화재가 발생하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1666년 런던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런던 시내 전체 가옥의 80%를 태울 정도로 큰 화재죠. 그로 인해서 영국 왕실이 주도한 화재보험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왕실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문을 닫게 되고요. 로이드 보험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같은 동시대 때 미국에서는 유명한 정치자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화재보험을 만들어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 건축 사업을 하면서 화재로 인한 손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캘리포니아 유니언 화재보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내고요. 화재보험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위험 정도에 따른 보험 요율을 적용하고요. 평균 보험료,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을 접목해서 많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보험학을 태동시키는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손해보험 영역 쪽에 가까운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은 언제 태동이 됐을까요? 1680년대 헨리라는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가 생명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수명을 다루는 표였겠죠. 물론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150년이 지난 쯤 제임스 도슨이라는 수학학자가 그 헨리의 생명표를 근거로 해서 생명경험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명경험표는 연령별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평균 보험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겠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명보험의 태동이 바로 에쿼터블 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도 손해보험과 비슷하게 역사의 진화와 함께 발전을 했지만, 큰 틀은 이 에쿼터블 생명보험회사가 출시되면서가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험은 진화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삼한시대에 계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때 보라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불행을 함께 나누는 그런 토속적인 그런 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그 보험이라는 개념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894년 고종이 가부경쟁을 개혁하면서 대조선보험회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최초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사람을 보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물건이라든가 가축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보험증권은 사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를 보장하는 거였습니다. 소가 죽었을 때 그 크기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인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보험이 시작이 됐었고요. 조선생명주식회사가 1911년에 만들어지고 동양화재로, 메르츠화재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 보험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큰 이슈들만 가지고 보험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는 것은 고대, 중세, 산업혁명, 근대 계속 이렇게 그 시대의 요구와 가치에 따라서 보험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보험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뭐 당연히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상품이 개발되고 소외계층에게 보장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보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